나 진짜 미쳤나 봐. 어쩌다 삼촌이랑 모텔에서 배우자들의 끔찍한 불륜으로 상처받았던 두 사람, 양동숙과 공대한, 동병상련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이 온정 모텔에서 나란히 아침을 맞이하며 평화롭던 온정시장이 발칵 뒤집힌다. 이상하네? 동숙 씨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 배 아픈 게 씻은 듯이 사라져. 최악의 스캔들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설렘과 치유. 하지만 동숙의 향기가 30년 전 사라진 구인옥의 흔적을 온정시장에 다시 불러들이는데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직 물기 어린 새벽 안개가 온정시장의 셔터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던 시각이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상인들의 단체 대화방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시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두 남녀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양지바른 한의원의 동숙 실장과 공명정대한 의원에 대한 삼촌이었죠. 온정 모텔의 차가운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동숙은 까치집이 된 머리를 필사적으로 누르며 구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조각나 있었지만 옆에서 쿨쿨 잠들어 있던 대안의 얼굴만큼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죠. 망했다. 양동숙. 이제 온 시장에 내 얼굴 들고 다닐 일은 다 끝났구나.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치던 동숙의 등 뒤로 서늘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정순경과 김순경이었습니다. 순찰 일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던 정순경의 눈은 이미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순경의 손가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액션을 누르고 있었죠. 동숙은 얼굴이 타오르는 듯한 수치심에 명상을 하러 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으며 시장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뒷모습은 모텔 탈출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시장 전체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양간의 거실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잠에서 깬 지후가 세리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엄마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고 천진난만하게 고백했거든요. 세리의 눈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시장 건너편 공간내에서도 대안의 빈자리를 확인한 한성미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침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벌한 소동과 단절된 듯 현빈의 사무실 안은 정반대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아와 현빈 사이에는 어젯밤 첫 키스의 온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죠. 찻잔을 만지는 주아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현빈은 그런 주아의 모습이 마치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도 되는 양꼬리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고백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현빈의 낮은 목소리에 주아의 귀끝은 발갛게 달아올랐죠. 가문의 원수라는 무거운 이름표도 시장을 뒤흔든 스캔들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는 아득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침묵을 깬 건 주아의 휴대폰에서 터져나온 성미의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삼촌이 양간의 고무랑 모텔에서 사고를 쳤다는 소식은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로맨스 위로 쏟아진 차가운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온정시장의 소문이 불길처럼 번지는 사이 양간의 거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얼음장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들어서던 동숙은 소파에 호랑이처럼 버티고 앉아있는 차세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리의 눈빛은 이미 동숙의 모든 변명을 꿰뚫고 있는 듯 서늘했죠. 누구랑 어디서 있었냐는 세리의 추궁에 동숙은 억울함이 복받쳐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정말 술에 취해 잠만 잤을 뿐인데 기억나지 않는 어젯밤이 야속하기만 했죠. 언니, 동네 누가 내가 술 먹고 모텔 들어가는 거 봤대요? 정순경님이 나 나오는 거 봤다고 소문냈대요?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것이 그만 제 입으로 장소와 인물까지 실토해버린 꼴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식구들의 경악 어린 시선에 동숙은 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의 정하는 이사 철회를 요구하는 양동익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이 진료실 문을 닫는 순간 양동익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익은 정한을 온정시장에 영원히 가둬두기 위해 추악한 방에 공작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순경을 찾아가 정한이 새로 계약한 병원 터의 문제를 들먹이며 계약 취소를 압박했고 정한의 의원을 인수하려던 후임 의사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놓아 인수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선의 할머니를 위해 공선출이 정성껏 마련했던 약국 자리마저
부동산을 협박해 계약을 무산시켜 버렸죠. 정한이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방에 촘촘한 그물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성민은 남편의 책상 위에 쌓인 계약 해지 통보서와 인수 거부 확인서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동익이 뒤에서 남편의 앞길을 이토록 잔인하게 막고 있었다는 진실에 성미의 손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신감은 양간의 안주인 세리에게도 번졌습니다. 남편 동익이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기괴한 공작을 벌여온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세리는 치가 떨리는 듯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이희경과 민용길은 비열한 미소를 나누며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안과 동숙의 스캔들을 이용해 불륜남 프레임을 씌우고 위자료를 챙겨 가문을 장악하려는 추악한 욕망이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대안은 옷에 남은 동숙의 은은한 약초 향기를 맡으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30년 전 가문의 금기된 기억을 깨우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신호였습니다. 대안의 복통을 씻은 듯 낮게 한 동숙의 향기. 그리고 이 향기를 맡는 순간 공간애와 양간애를 30년 동안 지배해온 거대한 비밀의 자물쇠가 달각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빈의 사무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 안을 감도는 공기는 한층 팽팽해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아와 현빈의 떨리는 일위를 지켜보던 황보혜수 부사장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단순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넘어 가문의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혜수는 준혁과 가볍게 응원의 악수를 나누며 나직이 일조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로맨스 가디언 플랜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죠. 그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의 안주인 한성민은 남편 정한의 책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갈갈이 찢긴 이사 계약서와 후임 의사의 차가운 거절 확인서였습니다. 양동익 원장이 뒤에서 김순경과 부동산을 압박해 남편의 앞길을 이토록 잔인하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미의 심장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넣는 듯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노로 파르르 떨리던 성미의 손이 마침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평생의 앙숙, 양간애의 차세리였습니다. 차세리 씨, 지금 당장 온정 호텔 라운지로 나와요. 우리, 더는 저 남자들 하는 꼬락서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성미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세리 역시 입술을 짓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동익이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간의 이사를 방해하며 온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세리 역시 치가 떨리던 참이었거든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두 앙숙 엄마의 비밀 회동은 그렇게 사상 초유의 엄마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무거운 정적 속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의 눈빛은 이제까지의 유치한 기싸움을 넘어 공통의 적이 된 남편들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텔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대안은 자신의 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옷소매에 코를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은 악몽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옷 기대 스며든 은은한 동숙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시민성 복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죠. 좋은 향기만 남았어. 도대체 이 향기가 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지? 대안은 동숙을 떠올리면 느껴지던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설렘과 치유의 감정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감정과는 반대로 이희경과 민용길의 추악한 공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대안과 동숙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반복해서 넘겨보며 이를 빌미로 대안에게 불륜남의 낙인을 찍어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뜯어낼 궁리에 빠져 있었죠. 민용길 역시 아내 동숙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려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희경과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온정시장을 뒤흔든 스캔들의 파편들이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의 복통을 낮게 한 동숙의 향기가 사실은 30년 전 사라진 구인옥 할머니의 비방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대안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숙이를 찾아야겠어. 대안의 발걸음이 시장 한복판을 향할 때 그곳에는 이미 이희경이 준비한 거대한 함정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빈의 집 앞에 도착한 주아는 잠시 망설이며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혁이 급한 결제 서류가 있다며 이곳까지 안내했을 때만 해도 주아는 그저 공적인 업무의 연장선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육중한 도어락이 해제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주아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차갑고 정갈하던 현빈의 거실은 수천 개의 생화 장미와 은은한 촛불들로 가득 채워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모니터링하며 지켜보던 황보혜수 부사장과 준혁은 서로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나누며 악수를 나눴죠. 두 사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될까요? 라는 준혁의 낮은 물음에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현빈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최고의 진심이 터져 나오도록 플랜을 짰으니까. 혜수의 말처럼 거실 한쪽 벽면에는 주아의 시선이 닿는 순간을 기다리던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주아, 너는 나의 구원자야. 눈부신 현수막의 문구가 주아의 시야를 가득 채우자 주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중앙. 그 꽃길의 끝에 현빈이 서 있었습니다. 현빈은 천천히 다가와 주아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공주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내 가장 깊숙한 공간에서 너에게만큼은 가식 없는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현빈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아만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현빈은 주아가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아 선물했던 H&J 이니셜이 선명한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유학 시절, 이 손수건을 쥐고 버텼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게 큰 구원이었는지 이제야 말해. 원수 집안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보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너라는 사람이 내겐 훨씬 더 소중해. 현빈은 주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1일, 우리 공식 커플로 시작하는 거다. 알았어? 현빈의 진심에 주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문의 악연이 주는 두려움보다 지금 눈앞의 남자가 건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죠. 주아는 대답 대신 벅차오르는 감정에 고개를 끄덕였고 현빈은 그런 주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숙이 안았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주아, 너랑 나. 현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주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정시장의 묵은 원한을 뚫고 가장 개인적이고도 진실한 공간에서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핑크빛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현빈의 집 앞으로 급하게 들이닥친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한성미와 차세리는 남편들의 독단적인 상황, 조작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분노를 머금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될 엄마들의 서늘한 등장은 두 사람의 앞날에 또 다른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현빈의 거실을 가득 채웠던 장미 향기와 달콤한 고백의 여운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들이닥친 차가운 바깥 공기에 순식간에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주아를 본능적으로 감싸 안으며 뒤를 돌아본 현빈의 눈에 사색이 된 한성미와 입술을 질질 깨물며 분노를 참아내고 있는 차세리의 모습이 들어왔죠. 주아는 혼날 각오를 한 듯 눈을 질끈 감았지만 성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타겟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양동익 원장님, 당신 지금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성미의 사자 후에 현관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양동익과 그 뒤를 따르는 공정한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떼어놓으러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던 두 남자는 오히려 아내들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죠. 성미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낱낱이 흩어지는 종이들 위에는 양동익이 김순경과 부동산 업자를 압박해 정한의 이사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만든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 앞길 막고 당신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을 위해 마련한 약국 인수까지 가로막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 고치는 의사야? 아니, 당신이 사람이긴 해? 성미의 독설이 날카롭게 박힐 때마다 양동익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정한이 성미를 말리려 손을 뻗었지만 이번엔 차세리가 그 손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세리는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남편 동익을 노려보았습니다. 세리의 손에는 양동익이 부동산 업자와 나눈 은밀한 뒷거래인 계약 파기 지시 녹취록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동익 씨, 당신이 뒤에서 감히 이런 치졸한 짓을 벌여? 공정한 원장 이사 하나 맡겠다고 동네 부동산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을 해? 당신의 그 얄팍한 자존심 채우자고 온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세리의 뼈아픈 일침에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앙숙으로 지내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성미와 세리가 양동익의 치졸한 만행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방의 공작이 허망하게 발가벗겨진 동익은 하얗게 질려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라이벌의 비열한 뒷조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한 역시 참담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현빈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어른들의 비겁한 미략과 상황 조작이 가득한 전쟁터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랑만큼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리고 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건 우리들이에요. 현빈의 나직하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거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승리감에 젖어 남편들을 몰아세우던 성미와 세리도 비로소 상처 입은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뗐습니다. 온정시장을 지배하던 두 거물 의사들의 권위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위를 엄마들의 처절한 분노와 자식들의 굳건한 사랑이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다의 쾌감도 잠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세리의 시선이 주아가 현빈의 손에 쥐어준 그 손수건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들의 몰락을 지켜보던 세리의 눈동자가 주아의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기괴할 정도로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주아 너, 그 손수건? 대체 누가 준 거야? 세리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30년 전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날의 금기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현빈의 오피스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한성미와 차세리가 들이닥쳐 남편들의 찌질한 이사 방해 공작을 낱낱이 폭로하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직후였거든요. 양동익과 공정하는 넋이 나간 채 쫓겨나듯 돌아갔고 성미와 세리 역시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현빈은 굳어있는 주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잡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죠. 주아 너 이거 기억나? 현빈이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꺼낸 것은 세월이 흘러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엔 HNJ라는 이니셜이 투박하게 새겨져 있었죠. 유학 가기 전날 주아가 밤새워 수노와 건넸던 그 이별의 증표였습니다. 주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난 내가 유학 가서 벌써 다 잃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단 한순간도 내 몸에서 뗀 적 없어? 현빈은 다정한 목소리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타지에서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막막할 때마다 이 서툰 자수 문양을 손끝으로 훑으면서 버텼어. 내가 나한테 준 유일한 구원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리의 시선은 현빈의 손에 들린 손수건의 자수 문양에 꽂히더니 그녀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듯 달려들어 현빈의 손에서 손수건을 낚아챘습니다. 자수의 바늘땀과 실을 꼬아 만든 매듭을 손끝으로 훑어내리는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주아 내가 이걸 수놓았다고? 내가 직접? 주아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라 솜씨는 형편없지만 할아버지 유품 상자 안에서 예쁜 자수 도안이 그려진 천을 봤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서 그대로 따라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세리는 숨이 턱 막힌 듯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독특한 매듭, 실을 꼬는 기법,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30년 전 가출하던 날 챙겨갔던 그 물건이랑 실 한 오라기까지 똑같아. 놀란 성미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님 유품함에 있던 도안이? 왜 그쪽 시어머니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 금기된 자수는 우리 시어머니밖에 모르는 비방이라고요? 세리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체 30년 전에 두 분이 같이 도망치면서 무슨 짓을 남겨놓은 거야? 세리의 절규의 성미와 현빈, 주화까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고 야반도주했던 공기철과 구인옥. 두 사람의 숨겨진 행적이 주화의 낡은 손수건을 통해 수면 위로 끔찍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도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속이 상해 혼자 술을 마신 양동숙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마침 동숙을 찾아 헤매던 대한이 뛰어오다 그녀를 부축하며 안도했습니다. 양동숙, 여기서 뭐 해? 또 술 마셨어? 대한이 휘청이는 동숙을 안아드는 순간 모텔에서부터 그녀의 몸에 배어있던 은은하고 독특한 향기가 밤바람을 타고 훅 퍼져나갔습니다. 대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평온함을 느꼈죠. 그때 골목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성이던 양선출 할아버지가 멍하니 두 사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온 동숙의 향기가 선출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선출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이 밤에 여기 웬일이야? 놀란 동숙이 불렀지만 선출은 딸의 말도 듣지 못한 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가와 동숙의 소매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열하듯 외쳤습니다. 이 냄새? 이 향기? 이건 30년 전 사라진 내 아내? 이노기가 약초를 덧질 때만 나던 그 비밀스러운 향기인데 동숙아, 내 몸에서 어떻게 내 애미 향기가 나는 게냐? 동숙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냄새라니요? 저 이거 오늘 낮에 시장 뒷골목에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가 팔길래 그냥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은 건데요. 동숙의 주머니에서 툭 떨어지는 작고 낡은 향주머니. 선출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것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대한과 동숙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마주 보았죠. 3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두 남녀. 공기철과 구인옥. 그들이 남긴 자수 도안과 잊혀진 약초 향기가 공주아의 손수건과 양동숙의 향주머니를 통해 동시에 온정시장에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문을 덮칠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그 서막이 마침내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